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기술주가 일단은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많이 긍정적으로 바꿔놨고요. 암호화폐가 진정세를 보였다. 일단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반등을 통해서 시장의 안정화가 또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언제부터 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됐는지 글쎄요. 네, 같이 묶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마진 성장주에 주목하라. 자, 시장이 일단은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기술주들 매도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마진율이 높은 성장주에는 오히려 매수세가 더 몰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성장이 계속되는 기업들인데 이익률이 계속 높아지는 기업들, 즉 마진율, 돈 잘 버는 기업들, 금리 인상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금값이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금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올라가는데 사지 말래요. 이상하다. 올라가는데 좀 사면 안 돼요? 인플레이션인데? 이거 해지 수단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 증권사에서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자,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5일입니다. 와, 시간 금방 가네요. 네, 벌써 5월 25일이에요. 오늘 화요일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월요일쯤 됐나 싶었는데, 네, 날짜가 벌써 이틀에 지났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힘든 구간, 이렇게 조정 구간, 횡보 구간 이런 거 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답답하게 생각해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이 구간들 지나가고 나면서 좋은 일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도 사이좋게 올라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은 좀 반등을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소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0.5%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은 1.4%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다우지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34,393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13,661포인트. 일단 반등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인다, 반등을 보인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은 크게 뛴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는 움직임,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조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경제 지표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직 잡혀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미국 증시가 특히나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20% 정도까지 반등하면서 39,000달러까지 올라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근데 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렇게 이 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같이 거기에 반응하고, 요즘에는 좀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주식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코인이 뭔데 주식 시장을 흔들어요?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랑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워낙에 이제 종목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것 뿐인데, 이거를 위험 자산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라면, 또 같이 묶어놓게 된다라면 같이 휩쓸려 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코인과 같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근본이 다르잖아요. 네.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연결시키거나 또는 주식시장의 어떤 변화 요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
같은 부분들은 뭐 그게 썩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고, 가상화폐가 만약에 성장을 하고 싶다라면 규제의 틀을 더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데 이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럴 거예요. 이 코인에게 규제의 틀을 마련을 해서 이제 화폐로서 인정을 받게 하는 그 작업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왜냐면 이 돈의 기준, 이 기득권을 지들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돈은 곧 힘인데요. 권력인데요. 이 봐봐요. 경기가 안 좋다. 경기 부양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얘기했잖아요. 예. 경기 부양을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지지하면서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거고,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화폐가 가지는 그런 기득권, 그런 권력의 부분들을 내려놓겠다?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그 가상화폐 쪽이 그런 화폐 자리를 대신하겠다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승인이 될 것이다는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절대로 국가에서는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만들면 만들었지 절대 이 코인 시장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아웃사이더 정도로 이제 그냥 상품 시장 정도로 남아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뭐 전체적으로 더 많이 커진다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겠죠. 그냥 변동성이 큰 하나의 시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없애버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중국 공산당은 아마 없애버리려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도 가상화폐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었던 이런 증시가 상승하고 있었다. 상승을 해줬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겠고요.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인식들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 개인 방역도 굉장히 철저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도 약간 진정된 모습으로 가고 있네요. 국채 금리가 1.6% 정도. 근데 계속 1.6%였어요. 뭐 국채 금리 가지고 볼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이제 1.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1.6까지 내려왔다. 뭐 그것이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위원회 어떤 이야기들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겠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연준위원들이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제임스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얘가 제임스였구나. 이 제임스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체로 일시적일 겁니다. 기간을 너무 오래 잡은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죠?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이 2%가 넘는데 이것이 일시적이다. 뭔가 조금,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어쨌든, 이제,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간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이제, 조만간, 이, 논의가 되기 시작할 거고, 이 시행 시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짧게 본다라면은, 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뭐,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피해갈 수 없는 단계예요.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섰다라면, 뭐, 금리 인상이든 테이퍼링이든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겠죠. 경기가 좋은데도 계속적인 지원을 바란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한,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시기겠죠? 그 시기를 언제쯤 논의할 것인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 평가는 어때요?
긍정적이잖아요. 좋아졌잖아요.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은 조금 성의 표시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시는 부분이 되고요.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게 반등하는 경우들이.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흐름이 바뀌는 그런 어떤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이상은요. 방향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방향 계속되고요. 그 사이사이에 단기적 이슈를 가진 반등세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그것이 임박했다. 뭐, 첫 번째 얘기가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근데, 금리 상승을 견디는 고마진 성장주에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리 상승을 견디는 고마진 성장주? 금리가 상승되는 시기에서는 성장주를 공략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이죠. 금리,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 또는 이제 이 돈줄이 좀 막히는 거잖아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입장이 되는 건데 돈줄이 막히는 거죠. 돈줄이 막히게 되고 대출금리도 세지고 그러니까 투자를 잘 안 하게 되죠. 투자를 안 하면 성장을 안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 다니겠어. 그러면 못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떤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성장주로 주목하라.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네. 지금 일단 경제지표든 뭐든 전체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부 연준위원 중에 한 명은 이제 테이퍼링 일찍 했으면 좋겠다. 즉 소수 의견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이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하여튼 이런 게 한 8월 정도 됐을 때 8월 정도에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황이 연말 정도 시점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이제 내년도 1월 정도가 아니겠는가. 즉 내년을 해가 바뀐 다음에 테이퍼링을 해야지 그래도 뭔가 보여지기에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하반기부터 슬슬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빠르면 뭐 10월 전후로라도 테이퍼링이 조금씩이라도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장이 계속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압박감을 느끼면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뭐 그렇게 크게 나빠진다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금융시장은 재료를 먼저 반영한다는 특징상 실제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보다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게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었던 그런 사례를 좀 보게 되면 2014년 초에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는데 테이퍼링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2013년 5월부터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뭐 3%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굉장히 좀 시장이 막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2014년, 즉 테이퍼링이 딱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흐름들이 괜찮아졌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테이퍼링을 일단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경기가 불안한 상태거든요. 지금 경기가 불안한 상태예요. 경기가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지원, 양적 완화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막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져간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나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딱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좋아졌어?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괜찮네? 이런 생각.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준비하는,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그 시기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많이 얼어붙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시장은 일단 출렁출렁 거릴 수 있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어버린다라면 그냥 뭐 크게 반영될 것 없다. 즉 악재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충격받을 것 없다. 일단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갈 일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서는 좋아질 때는 그냥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맥 침체가 돼가지고 살기 어렵고 막 그냥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나 받아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겠죠? 경기가 좋아지면서 내가 점점점 발전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통화 정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 넘어가야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고금리 성장주라는 것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늘어나는 어떤 비용적인 부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상쇄할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돈 잘 버는 기업을 사라.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좀 이 기사의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리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금값이 반등한다. 이 이야기는 되게 옛날부터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한 2달 넘은 것 같은데 일단 해지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래서 뭐 금리가 인상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일단 이 금이라는 것은 상품으로 많이 보죠. 이게 금 가지고 가가지고 뭐 핫도그 하나 사주세요, 핫도그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금괴 주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화폐에 비해서는 상품입니다. 대신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드, 금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가치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뭐 시장이 좀 불안할 때 필요한 그런 해칭의 수단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상승세는 제한적이 될 것입니다. 원자재나 우량기업에 투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나 우량기업에 투자하라고? 금 사지 말고 니네가 다 살려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금값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지금 지난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값이 1876달러 그러니까 1881달러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상승에 대한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값이라는 것의 특성상 뭐 이렇게 막 몇십 %씩 뛴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괜찮겠죠. 그래서 금값이 이제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테이퍼링 등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을 부추겼다라고 분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사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연구원은 이런 얘기합니다. 향후에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역사적 고점까지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 연구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네, 연구하세요. 왜냐하면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금은 상품이에요. 상품의 가격은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무조건 가치는 상승합니다. 그 금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묻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은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땅 이런 거 사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들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물건값이 올라갈 때, 화폐가 떨어질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집 가격이 이제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그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어쨌든 수요는 꾸준히 있는 거고요. 이거 상품이잖아요. 물론 이제 집보다는 이제 땅 뭐 이런 쪽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살아야 되는 것은 집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물건 가격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화폐 가격이요.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가격들은,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 당연히 넘어갑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안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언젠가 올라가는 것이 금이라는 거죠. 또 금 사면서 야 오늘 샀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 팔아야지, 이런 분은 안 계실 걸 생각해요. 금은 일단 샀다라는 것은 그래도 몇 년 묵히겠다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 이야기를 조금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 사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금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천천히 보신다는 건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자, 어쨌든 수요가 유입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등락하게 될 겁니다. 사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금에 투자하지 마시고 원자재 내에서도 위험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비철금속, 구리나 원유 쪽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대체제로 금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죠. 네, 일단은 불확실성이 높아서 매력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요. 네, 증권사 좀 이거 말 진짜 이렇게 한 거 맞아요? 불확실성이 높다고요? 금에서? 네, 이해가 좀 안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보다는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매수 접근이 유리하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예요. 좋은 주식, 올라가는 기업을 투자하고 매수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뭐 성장주를 또 사라고 그런 거네. 지금 성장하는 기업에 매수하라고. 이게 일반적인 어떤 투자나 상식하고는 조금씩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러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네. 네, 뭐 약간 의심되잖아. 왜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왜 금을 이렇게 사지 말라고 그러고 이상한 걸 사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아까 전에는 고점까지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고점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불확실성이 높아서 금에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시죠? 네.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안전자산, 그것은 무엇인가? 네. 어쨌든 계속 가치가 상승하는 것. 천천히 가지만 가기는 가는 것. 오랫동안 놔두면 무조건 먹는 것. 대신에 수익성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것. 그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다. 안전자산은 불확실성이 없어요. 네, 떨어져 봤자죠. 네,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시장이 안전해도 괜찮은 거고, 시장이 불안하면 더 각광을 받는 것이 안전자산이거든요. 근데 안전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결론은 금을 사라고 말라고, 네, 아직은 사면 안 돼. 지금은 이제 사면 안 될 거예요. 과거에 말씀드렸을 때 매수를 하시지. 그럼 이미 많이 올랐을 텐데, 이제 모든 안전자산도요, 이제 상황적인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저도 사지 말라고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하고는 달라요. 매수 타이밍이 약간은 좀 과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 들어왔을 때 사면 어떻겠는가. 그런 어떤 가격적인 변동성을 보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매수를 하려면 이제 분할적인 접근을 좀 하시거나, 그렇게 가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어쨌든 장기전 준비하신다면 지난달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 해서 금을 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금에 대한 부분들, 금을 살 것인가 또는 이제 그 ETF를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근데 어쨌든 약간 증권사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 또는 금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은 동떨어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네, 기술주 반등, 암호화폐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국내 증시도 오늘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긍정적으로 풀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마진 성장주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서는 이게 성장주 쪽은 안 되지만 금융 비용을 다 이제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이익 성장률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라면 한번 사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을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금을 지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막 사는 거, 그거보다는 그거는 이제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증권사에서 설명한 건 약간 이상해요. 뭐랄까, 변명이 궁색하다고 해야 되나? 계속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거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상품은, 시간만 길게 잡으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불확실성이 높다. 불확실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일단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당장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글쎄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은 같이, 네, 동감하는 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이런 시대에 단순히 자신의 직업에 안주해서 월급만 받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롭게 저축하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부자와 투자라는 이 단어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신에 투자라는 것은 원금 보장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부자로 안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리스크를 거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너무 낙관적으로도 보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한 진실 그런 것들을 잘 파헤치시면서 투자를 잘 이용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흐름들 따라가면서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씩 투자에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투자를 생각하고 않으신 분들도 투자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런 전성시대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 시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침 시장 일단은 분위기 좋게 시작할 것 같으니까 느긋하게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